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현 남편과. 우리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어디나 어느 분야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미자. 숫자. 날짜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입니다. 영화 보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좀 뜻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앤 해서웨이 배우가 82년생. 뭐 자랑은 아닌데 82년생. 그분과 동갑이기도 하고 극중 캐릭터도 2006년에 영화도 20년 만에 나왔지만 캐릭터도 20년의 나이를 먹었어요. 저는 그 영화가 엄청 뜻깊은 영화였거든요. 악마 프라다를 읽는다가 나왔을 때 완전 히트를 쳤잖아요. 저희 때. 그때 제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현 남편과. 그 당시에 저희 회사가 이제 남대문에 있었고 저희 남편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어요. 둘이서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영어 학원을 종로에 있는 걸 등록을 했어. 그게 그 당시 유행하던 시네마 잉글리시 영화를 한 편을 정해서 그 영화를 보면서 크리트로 공부를 하는 막 그런 거였는데 그때 선생님이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셔가지고 둘이서 아침마다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거의 다 외웠었어요. 그 영화로 한 영화를 그게 악마 프라다 1이었고 그래서 악마 프라다 1의 거의 모든 대사를 다 외웠었어요. 그 당시. 되게 뜻깊다. 그래서 그거 이제 20년 만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이제는 결혼도 했고 전 남친은 없고 현 남편만 있고. 주인공 그 앤디는 거기서 싱글로 나오잖아요. 조금 감정이입이 좀 덜 되고 그 옆에 에밀리. 에밀리가 거기서 이제 결혼 한번 했다가 이혼하고 아이 키우는 남편한테 전화할 때 전 남편한테 전화하는 아이로 인해서 막 허덕허덕하는 전편에서는 미란다가 아이들 때문에 허덕허덕했잖아. 잘 나가는 여자들도 어쨌든 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엄마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게 외주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이게 20년 만에 나왔는데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감독, 뭐 작가 다 스태프까지 다 그대로였다고 하더라고요. 나이젤도 그대로 나오고 나이젤이 좀 늙었죠?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었다. 백인들이 전형적으로 나이를 먹는 식으로 나이를 먹었다. 약간 우리처럼 늙었다 나이젤. 미란다만 좀 들르고 다 늙었던데. 미란다는 진짜 미란다는 진짜 똑같이 20년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고. 그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업계가 AI가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에 늘 1위를 달리는 업계에 있고 여기도 보면은 그 기성 미디어 뭐 잡지 특히나 여기는 런웨이라는 잡지로 나오니까 누가 잡지를 사봐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전반적으로 몰락하는? 저도 약간 그거를 많이 느꼈던 게 예전에 1편을 봤을 때는 여기서 미란다가 편집자잖아요. 그 편집자라는 직업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어요. 왜냐면 패션쇼가 있고 패션 업계가 이렇게 있으면 뭐 기자들이 가서 그 패션쇼를 촬영을 하고 그 중에서 어떤 사진, 어떤 브랜드를 고르느냐가 그 트렌드를 주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핸드폰과 SNS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생기고 모두가 이제 개인 매체를 잡지를 사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데 SNS가 생기니까 거기서 나오지만 디올, 이제 우리는 뭐 디올이 자기의 채널을 운영하고 패션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사람들 잡지사보다 많이 보고 내가 좋아하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어떤 픽했는지 아니면 연예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공항 뭔지 패션 이런 거. 공항 패션 오히려 그런 게 더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는 세상에 오면서 그 편집자의 기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소멸하다시피 해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AI의 출현인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최후의 만찬 앞에서 만찬을 하는데 거기 그 만찬 씬이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걸려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식사이기도 하고 그 안에 누군가가 배신자가 있다는 것도 함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IT 업계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미란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도 역시 인간의 기교 디자이너의 천재성에는 감명을 받죠? 그렇죠? 라고 해요 미란다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10년 후엔 모델, 사진가 다 필요 없고 AI가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제 미란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통이요? 미래라는 건 화사한 용암이 우리 쪽으로 밀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용암을
누가 피할 수 있나요?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보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용암이 흘러내렸고 그 굳어진 위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데서 좀 굉장히 힘든 세상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인간이 가장 힘든 거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권력들이 힘을 가지는 이유는 너희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어. 나는 다 겪어봤던 일이야. 라는 것에서 힘을 가지는 것인데 이제는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완전하게 알 수 없는 새로운 물결을 그냥 내가 늙은 채로, 내가 젊은 채로, 내가 어린 채로 똑같이 그 용암처럼 맞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심지어 AI를 개발한 개발자들도 알 수 없다. 영화 전체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진짜 그 최후의 만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는 패션쇼, 밀라노, 파리, 뉴욕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올해가 마지막일까? 내년이 마지막일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어디나 어느 분야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란다의 그런 게 좀 짠하게 보였던 게 옷을 직접 막 걸느라 힘들어하는 거라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면서 이제 막 뭐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 완전 미란다의 지위가 1편이랑 달라진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약간 그래서 우리 나이 때는 사실은 앤디랑 똑같은 나이 때인데 감정이입이랄까요? 그거는 오히려 미란다한테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영화적으로 좀 재미있었던 장치는 그 회장의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예상을 못했던 것이고 그 회장이 마지막으로 그 가지고 있었던 기성세대의 권력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자신의 생일 파티 때 갑자기 쓰러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조끼를 입고 나타나서 패션에 F도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걸 뒤흔드는 그런 게 나타나면서 그게 좀 큰 재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란다가 그 회장이랑 또 동갑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70 몇 살이 됐을 때 우리는 그냥 계속 현역에 있고 싶을까? 저는 이번 편에서 그 미란다의 장면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쌩얼로 나온 장면. 남편 집에 가서 남편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잃은 것과 얻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쌩얼로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그 딜이 성공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있는 건 확실하다. 지금 우리가 잡은 거는 작은 뗏목 하나다. 우리 둘이 겨우 버틸 만한 작은 뗏목 하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시대가 저무는 거, 본인이 나이 들어가는 거, 이거를 다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소라와 진경이라는 예능 프로 아세요? 둘이서 모델 다시 하려고 이소라 씨랑 홍진경 씨가 30년 전에 했던 그 모델 일을 다시 하러 파리 패션위크에 도전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나오신 디자이너 분이 계세요. 진태옥 님이라고 지금 93세이신가?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나오셨을 때 한 70대이신 줄 알았어요. 굉장히 몸 관리도 잘 하시고 지금 수영을 일주일에 2-3번씩 하시는데 한 번 할 때 1km씩 하신대요. 수영을. 25m 레인을 40번씩 왔다 갔다 하시고 아직도 현역에 계시거든요. 뒤에는 그 패브릭이 자기를 부른다. 사무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란다도 어떤 부와 어떤 뭐 노후를 위한 자기 자신의 금전적인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일이 좋아서. 제가 사실 휴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이제 21년 차여가지고 거의 쉰 적이 없이 쭉 달려왔는데 국가를 옮기는 것도 있고 이 일을 쉬고 이제 온전히 내 시간이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생기는데 그러면서 회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돌아간다고 말씀하셔야죠. 돌아갑니다. 저는 회사에 돌아갑니다. 돌아가신답니다. 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속자님은 휴직만 끝내고 바로 복귀를 하실 예정입니다. 근데 오히려 전 들으면서 전 별 생각 없이 봤지만 사실 좀 자기도 했고 그 부분은 그 얘기 들으면서 오히려 70대 80대가 되면 일이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나 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 디자이너 분처럼 패브릭이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가 되게 감격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약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류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퇴직을 앞두고. 퇴직을 앞두고 보통 퇴직하고 그러면은 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만 60세?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거의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퇴직하고는 약간 즐기는 삶을 살겠다.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못했던 거, 취미생활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겠다는 분 절반. 그 다음에 퇴직하고 뭐라도 약간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그게 뭐 봉사활동이 됐든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됐든 뭔가 공부가 됐든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향이 완전 다르신 것 같아요. 어때요, 숙자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완전히 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여러 취미생활이 이제 미자 숙자 말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생겼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저는 저 혼자 놀고 혼자 뭔가 느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약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이자님은 어때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경제적인 자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만 60세 정도 돼서 이제 리타이어 해도 돼. 저는 못 놀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루틴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고 취미생활은 말 그대로 중간중간에 여가 시간에 하는 거지 일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꿈이 있는데 제가 말한 적이 있나? 저 약간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 갔을 때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일이에요. 거의 한 20년 전. 네, 20년 전부터 마음을 먹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을 딱 갔을 때 뭐가 있냐면 그 학교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본의 교환학생들이 그 학교에 이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정이랑 매칭을 해줘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집에 일주일 있다가 들어가고 1년 동안 케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쉐어하우스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랑 뭐 제 모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학교랑 제휴를 해서 외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일주일은 제가 무조건 케어를 해서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한국의 엄마처럼 해가지고 그런 젊은이들을 계속 보며 살고 싶어요. 저는 걔네들한테 큰 도움을 주면서 뭐 그런 돈은 안 받아도 되고 그 정도의 부를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집을 한 방이 3개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정도 같이 늘 이제 3명 정도의 학생들을 받고 그럼 제가 이제 한식도 차려주고 그러면서 한국에 뭐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러고 이제 저의 꿈은 걔네들이 자기 나라에 다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행 갈 때마다 연락하는 거지. 그건 좀 진상 아니야? 아니 가방에 사줄 수 있지 내가. 사줄 수 있지. 한식도 잘 차려줄 수 있는 거야? 한식은 비비고가 있잖아 우리는. 비비고 미역국, 비비고 떡갈비. 제가 조리를 잘해요 조리를. 동양인 캐릭터에 대한 약간 너무 스테레오 타입을 그렸다라고 해서 그 앤디의 비서. 그래서 조금 비판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느낀 게 마지막에 이들을 구원해주는 가장 최고 부자인 사람이 샤샤라고 나오는 루시리우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고 그리고 곳곳에 사실은 그 원에는 모든 멤버들이 다 백인들이거나 근데 지금은 그 회의할 때도 동양인 캐릭터들이 다 나오고 회장 아들이 데리고 오는 그 회계사, 변호사 라인에서도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동양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서 캐릭터 그 한 명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비판이 아닐까. 저도 그건 심지어 그 비서가 성장캐잖아요. 나중에 성장하잖아요. 그쵸? 네. 좀 귀엽던데? 저도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봐. 나이가 없으니까 어린애들 다 귀여워. 눈이 즐겁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옷 갈아입으면서 막 패션쇼 하는
그래서 와 화려하다.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 레이디 가가. 그러니까 그런 볼거리가 많고 힐링이 되는 여자들에게 힐링 포인트가 많이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남편이랑 같이 봤는데 남편이 더 재밌어. 저는 좀 자고. 남편이 되게 재밌었다고 원 본지 너무 저희 남편은 뭐 20년 전에 보고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보러 갔는데 되게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놀아도 잘 봤으니 다행이다. 이게 호르몬이 바뀌었나? 그리고 인턴도 네. NSO에 나왔던 인턴도 너무 재밌게 재밌잖아요. 봤어요. 그거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보고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그냥 그 얼굴의 주름과 그러니까 그게 나를 본 약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서글픈 마음. 그러니까 현실. 내가 저 얼굴이 내 얼굴이겠지. 나랑 동갑이고 나랑 20년 같이 나이를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게 약간은 좀 그렇게 예쁜 앤 해서웨이도 프린세스 다이어리에 나왔던 그러니까 요즘 느낀다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막 그때 30년 전에 하면서 마치 어제 얘기하듯이 막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내가 20년 전에 하면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1편은 약간 우연과 이런 걸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 그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작가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 그 누구지? 멘탈리스트 주인공인 그 남자분 그분의 어떤 도움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데 2에서는 우연에 기대기보다는 자력으로 다 헤쳐 나가는 것이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연애 관계에 좀 덜 휘둘리는. 나도 1편은 겁나 휘둘리잖아요. 근데 그 20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도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되게 동등하게 그 건물주 남친과 헤어졌다 만나는 과정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서 올게요. 감사합니다.